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유닛 9번 인쇄 및 시스템 도구입니다. 출제 빈도가 높은 아이들이 좀 있고요. 뭐 예전에는 많이 출제됐지만 최근에는 좀 줄어든 애들도 좀 있고 해요. 그래도 좀 알아봐야 될 내용들이 좀 많아서 강의가 좀 길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우선은 첫 번째 이제 스풀이라고 하는 애예요. 그다음에 이제 인쇄 대기열, 그다음에 레지스트리, 기본 프린터, 그다음에 작업 관리자, 방화벽, 디스크 조각 모음 등 기타 도구들하고 인쇄에 관련된 내용들이 됩니다. 자, 우선은 첫 번째 이제 스풀이라고 하는 애가 나와요. 스풀은 언제 쓰는 거냐면은 뭐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것 같고 아닌 분도 계실 것 같지만 인쇄할 때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가 영어로 뭐 발음이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뭐라고 읽어요? 시뮬타니어스 이렇게 읽나요? 콩그리시로 퍼리퍼럴 오퍼레이션 온라인 이렇게 되네요. 얘가 뭐예요, 이게? 음, 동시에 어떤 그런 의미거든요. 시뮬타니어스가. 그리고 얘는 이제 주변 장치라는 의미고요. 오퍼레이션이라는 건 작동이고 온라인은 온라인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얘를 그냥 뭐 콩글리시로 번역하자면 주변 장치를 작동을 하는데 온라인 상태에서 작동을 하는데 동시에 작동을 시키는 거래요.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프린터 작업 같은 경우에는 프린터가 빨라요, 컴퓨터가 빨라요? 컴퓨터가 허벌나게 빠르죠. 그렇다 보니까 이 프린터 속도가 느리단 말이죠. 그치? 그러면 예전에는 제가 처음 컴퓨터 할 때 그 8088 컴퓨터 때는요, 인쇄를 하면은요, 제가 뭐 이렇게 뭐 출력을 이렇게 할 일이 있어가지고 출력을 하게 되면 출력하는 동안 컴퓨터를 쓸 수가 없었어요. 그냥 그대로 그냥 지켜보면 보고 있어야 돼. 근데 그때 당시에 또 프린터도 굉장히 느렸다고요. 그러니까 인쇄를 한 100장 하려면 3시간 동안 가만히 그냥 컴퓨터를 놔둬야 되는 상황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너무 불합리하잖아요. 그거 말고 그럴 때는 인쇄할 때 뭐 게임이라도 하고 테트리스라도 좀 하고 이럴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어떤 것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나온 기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프린터에 사용이 됩니다. 자, 컴퓨터 내부 장치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처리가 느린 프린터 작업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거다 그랬고요. 여기에 보면은 뭐 얘네는 다 중복이 되네요. 여기까지 됐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여기에 이제 하드디스크 장치에 임시로 저장한 후에 인쇄 작업을 수행을 하게 돼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인쇄할 거를 원래는 주격 장치에 다 보관하고 있으면서 프린터로 쏴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하드디스크에다가 일부분 우리 앞에서 배운 가상기억 장치랑 비슷한 형태인데 여기에다가 스풀 공간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내가 인쇄해야 될 내용들을 RAW라고 하는 RAW라고 하는 원본 형태로, 그러니까 이미지 원본 형태로 출력되는 형태로 저장을 해놓고 얘를 프린터로 날려줍니다. 그 역할을 해주는 애가 스풀이에요. 그 저장된 데이터를 스풀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저장시키고 얘를 프린터로 동시에 우리 주변 장치를 쓸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하는 애가 스풀이다 이거죠. 어디에 저장된다고요? 네, 보조기억 장치라고 해야 되겠죠. 뭐 하드디스크라고 하기에는 요즘엔 그래요. 왜냐면 SSD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조기억 장치에 보조기억 장치에는 이제 대표적으로 좀 전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하드디스크나 HDD나 뭐 SSD 뭐 이런 애들이 됩니다. 뭐 CD롬이나 이런 데는 안 돼요. 우리가 이제 윈도우즈 운영체제를 설치한 그 공간에 하게 되겠죠. 인쇄 속도가 빨라지는 게 아니고요. 인쇄하면서 내가 다른 작업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문서 전체 또는 일부를 스프한 다음에 인쇄를 시작할 수 있게 하는 기능을 선택할 수가 있다. 그랬어요. 자, 문제 간단히 보고 정리를 할게요. 얘는 뭐 윈도우즈 버전에 상관없이 운영체제 버전에 상관없이 다 같은 용어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스프레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컴퓨터 내부 장치에 비해 상대적으로 처리 속도가 어쩌고저쩌고 했잖아요. 답만 한번 볼게요. 뭐 이 위에서 제가 이제 교재를 집필을 할 때 이 기출 문제 보기를 가지고 이제 문장을 만들어서 하다 보니까 위에 다 있잖아요. 그치? 그래서 스풀 기능을 설정하면 보다 인쇄 속도가 빨라지고 동시 작업 처리도 가능하다 그랬는데 동시 작업 처리가 이제 바로 스풀이라고 하는 애고 여기 나오는 인쇄 속도가 빨라지진 않아요. 왜냐면 프린터는 뭐 ppm이라든지 cps라든지 이 하드웨어적인 스펙이 있거든요. 그래서 1분에 한 장 나오는 프린터에 이 스풀을 한다 그래서 1분에 10장이 나오고 그런 건 아니니까 그런 내용이다. 뭐 쉬운 문제입니다. 스풀에 대한 개념만 좀 기억하고 계시면 좋겠어요. 자, 문서 인쇄. 이것도 요즘에도 계속 나오는 애예요. 인쇄 작업이 시작된 문서도 중간에 강제로 종료시키거나 잠시 중지시켰다가 다시 인쇄할 수 있다. 가능합니다. 인쇄 대기열에서 프린터의 작동을 일시 중지하거나 계속할 수 있고 인쇄 대기 중인 모든 문서에 인쇄를 취소할 수가 있대요. 요거는 뭐 있다라고까지만 하면 되겠네요. 왜냐하면 뒤에 위에 중복이 되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죠. 왜냐면은 중지시켰다가 다시 할 수도 있고 취소할 수도 있고 뭐 같은 말이니까요. 자, 그 다음에 인쇄 대기 중인 문서를 삭제하거나 출력 대기 순서를 이렇게 돼 있고, 문서를 얘네는 됐고요. 출력 대기 순서를 임의로 조작할 수가 있다. 됐죠? 인쇄 대기 중인 문서에 대해서 용지 방향, 용지 공급 및 인쇄 매수 등을 변경할 수는 없어요. 자, 여기서 이제 인쇄 대기라고 하는 애가 뭐냐면 바로 우리가 지금 이 한글 문서를 인쇄를 하게 되면 우리 스풀에 저장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드디스크 스풀 공간에 저장이 되고 얘를 프린터로 조금씩 보내게 되는데, 지금 프린터가 다른 문서를 출력하고 있다면 얘는 대기 중인 거잖아요. 이걸 인쇄 대기 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쇄 대기 중인 거는 여러분들 이 컴퓨터에 프린터 드라이버가 설치가 돼 있고, 그 다음에 그 프린터가 실제로 연결이 안 돼 있으면 이게 지금 테스트하기가 좀 쉬운데요. 지금 얘네들이 다 지금 작동하는 애들이다 보니까 우선은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번 날려보면 얘가 프린터로 보일라나? 여기 있다. 어디에 있냐면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인쇄 중에 있는 애들 보면은 여기에 이렇게 프린터가 나와요. 그래서 장치 및 프린터 열기, 그리고 다시 또 가야 되겠네. 이게 제대로 안 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진짜 프린터로 보면은 이 대기열이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대기열이 있는데 이 대기열이 지금 다 출력이 날아가 가지고 없어졌네요. 그럼 이걸 열어놓고 다시 한번 인쇄를 해볼게요. 이렇게 하고 다시 인쇄를 빵 쏴주고, 여기에서 보면은 이렇게 보이시죠? 지금 스플링 중인 거고, 얘네를 지금 여기에서 대기 중인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페이지 번호 넘어가는 거 보이시죠? 뭐 이렇게 지금 인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요게 이제 인쇄 대기 창인 거예요. 그래서 뭐 이거는 지금 좀 빼놓고요. 뭐 이런 상태로 되는 거다라는 것을 보시면 될 것 같고, 얘네 대기 순서를, 여기에 이제 대기가 있으면은 대기 순서를 임의로 변경을 할 수가 있어요. 대신에 얘네 용지 방향이나 이런 거는 이미 내가 여기서 인쇄를 쏠 때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변경이 안 돼요. 됐죠? 인쇄 상태창에서 여기는 메뉴에 프린터의 모든 프린터 취소를 선택하면 스플러에 저장된 모든 게 다 지워진대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여기에서 메뉴에 프린터에 여기에 보면은 모든 문서 취소 이렇게 하면은 여기 대기되어 있는 애들을 모두 다 지울 수 있다. 그런 내용이고요. 인쇄 대기 중인 문서는 다른 프린터로 보낼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인쇄 대기 중이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그 해당하는 애를 선택을 해가지고 해당하는 프린터를 다른 데로 돌려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 컴퓨터에 프린터가 여러 개 설치가 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런데 이런 오류가 발생한 인쇄는 다른 프린터로 보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미 한쪽으로 가가지고 그쪽으로 전달이 시작돼서 오류가 발생한 거잖아요. 그 프린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안 된다라는 거. 문서 취소를 선택하면 대기 중인 문서가 삭제가 돼서, 많이들 쓰실 거예요. 인쇄할 때 막 레포트 출력할 때 출력이 취소된다 이렇게 취소하는 경우도 많죠. 인쇄 작업 중에 오류가 발생하면 해당 문서가 인쇄 대기열에서 삭제될 때까지 이후 모든 인쇄 작업이 다 보류가 된대요. 자, 문서가 인쇄되는 동안 프린터 아이콘의 알림 영역에 표시되면, 좀 전에 보여드렸던 애가 이제 알림 영역이고요. 인쇄가 완료되면 얘가 없어져요. 인쇄 대기열에는 인쇄 대기 중인 문서가 표시가 되고, 목록의 각 항목에는 인쇄 상태 및 페이지 수, 앞에서 잠깐 보셨죠? 훅 지나가지기만. 자, 그래서 문제를 한번 볼게요. 다음 중 윈도우즈에서 프린터를 이용한 인쇄 기능 설정으로 틀린 것은, 그랬어요. 이거 좀 전에 우리가 읽어봤던 문자열이고요. 여기에서 여기에 진짜 봤죠?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 이게 3번이 왜 다로 돼 있냐? 자, 다음에 3번으로 바꿨어요. 인쇄 대기열에서 프린터의 작동이 일시 중지되거나 계속할 수 있으며 인쇄 대기 중인 모든 문서를 취소할 수도 있다. 인쇄 대기 중인 문서에 대해서 용지 방향이나 용지 공급 및 인쇄 매수 등은 변경이 안 된다 그랬죠?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자, 기본 프린터, 이게 우리 아직 기본 프린터는 안 배웠는데요. 기본 프린터의 인쇄 관리자 창에서 실행할 수 있는 작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자, 이게 조금 아까 봤던 것처럼 인쇄 관리자 창이에요. 인쇄 작업이 시작된 문서도 중간에 강제로 인쇄를 종료할 수가 있고 잠시 중지시켰다가 인쇄할 수도 있어요. 가끔 프린터가 고장이 나가지고 그 뭐 인쇄하다가 막 100페이지 하는데 50페이지쯤에서 중단이 되면서 50페이지가 말려 들어가는 경우가 있죠. 가끔 인쇄하시는 분들 그런 경험이 많을 거예요. 요즘엔 프린터가 좋아서 좀 적기는 하지만, 그러면 50페이지부터 다시 찍어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때는 다 종료하고 다시 인쇄를 하거나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고, 이거 좀 전에 우리가 봤던 문구, 이것도 봤죠. 여기에서 보면 인쇄 중인 문서는 안 된다 그랬죠. 그죠? 대기 중인 애들은 돼요. 그리고 오류가 발생한 문서는 다른 프린터로 보낼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쇄 대기 중이거나 이런 상황에서는 다른 프린터로 할 수 있지만 인쇄 중에 옮길 수는 없잖아요.
자, 프린터 설치인데요. 여기에 뭐 시작 장치 및 프린터 창에서 프린터 추가를 선택해서 이렇게 하게 된다 그랬는데 이게 약간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윈도우즈 10에서는 시작 버튼 누르시고 여기에 보면 이제 설정 있어요.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은 여기에 장치에 여기에 프린터 있고 여기서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윈도우즈 7에서는 장치 프린터가 따로 있어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는 비슷합니다. 단계는.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다르기 때문에 또 출제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좀 전에 우리 잠깐 봤었잖아요. 이런 식으로 현재 지금 장치 및 프린터에 우리 설치되어 있는 장치들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설치한 프린터를 다른 이름으로 다시 설치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에 번호가 1번, 2번, 3번이 붙습니다. 한 대의 컴퓨터에 여러 개의 로컬 프린터는요, USB 케이블로 직접 연결하는 걸 이야기해요. 이게 네트워크 프린터는 네트워크 랜 케이블로 연결한다거나 또 공유를 한다 그러면 공유 프린터가 되는데 로컬이라고 하는 거는 지역이라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내 컴퓨터에 직접 연결되어 있는 프린터를 로컬 프린터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대의 프린터에 네트워크로 공유하여 여러 컴퓨터에서 사용할 수도 있고요. 좀 전에 뭐 설치 순서가 나왔는데 사실 이거는 좀 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단계가 다르기 때문에. 자, 로컬 프린터 좀 전에 말씀드렸죠. 네트워크 프린터는 다른 컴퓨터에 연결되어 있는데 다른 컴퓨터에 연결되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냥 요즘엔 네트워크 프린터 자체가 있어요. 그래서 컴퓨터에 직접 연결하지 않고 무선 랜이나 아니면은 랜 케이블 꽂아버리면 그냥 그 자체가 프린터로서 역할을 하는 애들이 요즘엔 굉장히 많거든요. 대부분 그래요. 가정용은 빼고 가정용도 요즘엔 와이파이까지는 지원되죠. 그러니까 이런 네트워크 프린터는 꼭 다른 컴퓨터에 연결되어 있지만은 않다. 이렇게 돼 있죠. 얘네도 스플링과 관계없이 기본 프린터로 설정이 가능해요. 자, 블루투스 프린터 뭐 그냥 간단히 보세요. 요즘에는 안 쓰니까 자, 그냥 지워버릴게요. 뭐 문제 보기 한번 나왔던 적이 있었는데 로컬 프린터 설치 시 프린터가 USB 모델인 경우에는 컴퓨터에 연결하면 얘가 자동으로 PMP로 인식한다. 당연한 내용이고요. 공유 프린터 설정 시 네트워크가 홈그룹으로 설정되면 이제 홈그룹이라고 하는 거는 내 컴퓨터에 연결되어 있는 집에서 연결되어 있는 컴퓨터들이 몇 대 있다 그러면 얘네가 자동으로 뜨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서로 공유해서 할 수 있죠.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 자, 대신에 이런 경우에 프린터 연결된 컴퓨터가 전원이 켜져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즉, 내 컴퓨터가 켜져 있고 내 컴퓨터의 로컬에 프린터가 달려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다른 컴퓨터에서 출력하려면 내 컴퓨터가 실행이 되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프린터가 연결이 되니까. 그래서 이러한 불리함이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아예 네트워크 프린터가 그냥 나온다고요. 별도로 연결하지 않아도. 근데 예전에는 무조건 컴퓨터에 연결을 했어야 되니까. 왜 그랬을까요? 예전에는 이제 드라이버 때문에 그랬죠. 자, 윈도우즈 7에서 프린터 설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프린터 추가 마법사 좀 전에 우리 봤어요. 얘는 똑같아요. 새로운 프린터를 설치하는 과정에 네트워크 프린터를 기본 프린터로 설정하려면 반드시 스플링 설정이 필요하다 그랬는데 그냥 그런 거 따로 필요 없어요. 그냥 스플링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운영체제에서 지원하는 어떤 기능이잖아요. 그래서 네트워크든 공유 프린터든 내가 사용하는 로컬 프린터든 다 스플 설정은 기본으로 설정이 됩니다.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기본이네요. 이건 우리 좀 전에 봤던 문구네요. 또 올라가서 보겠습니다. 뭐 이거 한번 쭉 한번 읽어보시고요. 다 봤던 내용이고 이 설치 과정은 이 순서가 좀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문제 빼버리겠습니다. 예, 제가 진작 계속 정리를 하면서 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강의에서 빼는 거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자, 우선은 기본 프린터가 있어요. 이제 기본 프린터는요, 내가 인쇄를 눌렀을 때 사용할 수 있도록, 바로 글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얘도 조금 애매한 게 뭐냐면, 윈도우즈 10에서는요, 내가 최종으로 사용한 애가 기본 프린터로 인식을 해요. 근데 이제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우리가 기본 설정 방법 자체는 있으니까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어판에서 찾아볼게요. 제어판에서 장치 및 프린터 여기 있네요. 여기에 들어가 보면은 아까 우리 봤던 화면 나오죠. 그 중에서 내가 기본으로 쓰고 싶은 애를 선택하고 우클릭 누르면 여기에 기본 프린터로라고 목록 보이시죠?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얘가 기본 프린터가 돼요. 근데 이제 이렇게 기본 프린터 하면 V 표시가 되죠. 근데 또 윈도우즈 7은 이 표시가 달라요. 그러니까 참고적으로 이렇게 기본 프린터가 되는 거고 만약에 이 윈도우즈 10에서는요 기본 프린터 설정 안 하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뭐예요? 내가 최종 마지막으로 사용했던 프린터가 얘가 기본 프린터가 됩니다. 됐죠? 인쇄 명령 수행 시 특정 프린터를 지정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인쇄 작업이 전달되는 프린터다. 기본 프린터는 하나만 지정할 수 있다는 거. 네, 요거 해제하려면 다른 애를 지정하면 돼요. 이렇게 해서 얘를 기본 프린터로 하면
얘가 기본 프린터가 됩니다. 이제 하나만 되기 때문에 네, 이렇게 자, 장치 및 프린터 폴더에서 원하는 프린터 선택 후에 바로 가기 메뉴에서 이렇게 V 표시 된다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윈도우즈에서 설치된 기본 프린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프린터를 지정하지 않고 인쇄 명령을 선택했을 때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한글 문서를 내가 인수하겠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V 표시되죠? 근데 이제 윈도우즈 10에서는 원래는 이제 윈도우즈 7에서는 얘가 선택이 딱 돼 있을 거예요. 근데 윈도우즈 10에서는 기본 프린터 무시하고 내가 최종으로 마지막에 선택했던 애가 선택이 돼서 표시가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다. 여러 개 프린터가 설치된 경우에 기본 프린터 한 대만 된다. 네트워크로 공유한 프린터 공유를 제외한 로컬 프린터에 대해서만 할 수 있다 그랬는데 제약이 없어요. 공유건, 네트워크건 뭐 하여간에 다 기본 프린터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자, 기본 프린터로 된 녀석도 지울 수 있어요. 여기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얘 그냥 딜리트 이렇게 눌러버리면 지워집니다. 근데 얘는 지금 가상 프린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장치 제거 누르면 제거가 되나? 짜잔, 오, 가상 프린터도 제거가 되는군요. 이렇게 제거할 수 있다라는 거. 다음에 이제 프린터 공유인데 요즘에는 프린터 공유를 거의 쓰지 않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네트워크 프린터 자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 자, 제어판에 장치 및 프린터 우리 지금 들어와 있죠? 예, 공유할 프린터 메뉴에서 프린터 속성에서 한대요. 직접 한번 해보죠. 뭐. 여기에서 얘를 공유하고 싶다. 그럼 마우스 오른쪽 프린터 속성 이렇게 가보면 여기에 이제 공유 탭이 있어가지고 여기서 공유 옵션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프린터는 이 홈 그룹 바로 제 컴퓨터와 연결되어 있는 근거리 통신망에 있는 컴퓨터에서 얘를 연결해서 쓸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제 출제된 지가 좀 꽤 오래됐기 때문에 그냥 개념적인 것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네트워크로 연결된 다른 컴퓨터에서 프린터 사용을 허용하기 위해서는 공유가 설정되어 있어야 되겠고요. 공유된 프린터의 바로가기 아이콘은 바탕화면에 만들 수도 있대요. 네트워크 프린터를 사용할 때는 프린터 공유 이름과 프린터와 연결되어 있는 컴퓨터 이름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여기 찾기 있었잖아요. 여기에다가 프린터가 공유되어 있는 컴퓨터의 IP를 치면 그쪽으로 연결을 해서 연결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뭐 그런 것까지는 모르셔도 되고요. 이렇게 공유일 경우에는 사람이 2명이 이렇게 아이콘이 붙어 있네요. 자, 그래서 다음에 이번엔 또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서 간단히 정리할게요. 자, 윈도우즈에서 네트워크에 공유된 프린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자, 첫 번째, 공유된 프린터와 연결된 컴퓨터는 항상 켜져 있어야 네트워크에서 다른 컴퓨터가 얘를 프린터를 쓸 수 있다 그랬죠? 네. 공유 프린터의 아이콘 그림에는 왼쪽 아래 체크 표시는 뭐였어요? 우리 기본 프린터였죠? 그래서 얘네 우리 한번 좀 아까 봤던 애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작업 순서는 우선 제어판의 장치 및 프린터 얘는 동일하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버전에. 그래서 속성에서 공유 탭에서 가서 하면 된다. 다음에 이제 또 아주 중요한 오늘 본 애들 중에서는 그래도 나름 좀 중요한 애입니다. 레지스트리라는 애. 우리 앞에서 레지스터라는 애를 배웠어요. 컴퓨터 내에 있는 기억 장치인 레지스터. 거기에 우리가 뭐 가산기가 있었고 누산기가 있었고 막 이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계산 결과를 잠깐 기록해 놓는다든지 프로그램 카운터 같은 경우에는 다음에 실행할 명령어의 주소를 기억하고 있는다든지 뭐 기억하고 있잖아요. 레지스트리는요. 윈도우즈 내에서 이 윈도우즈 시스템에 해당하는 모든 자료를 여기 데이터베이스로 보관하고 있어요. 그래서 컴퓨터에 설치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설정 이런 것들 다 보관하고 있습니다. 레지스트 파일은 보안, 응용 프로그램, 시스템 등에 관련된 파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윈도우즈에 탑재된 레지스트리 편집기는 알리지 에디트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여기 우리 검색창에다가 이렇게 해놓으시고요. 여기다가 알리지 에디트 이렇게 쓰시면은 여기에 이 레지스트리 편집기가 실행이 됩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제 계층형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것이 각각 계층으로 되어 있고 여기에 얘네는 이제 파일 확장자예요. 우리 앞에서 연결 프로그램 보면서 봤던 확장자들 있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 얘네 연결 값들이 여기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클래스 루트죠. H키 로컬 머신 들어가면 하드웨어에 지금 내가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들의 뭐 키보드나 아니면은 시리얼이나 비디오 카드나 이런 정보들이 다 들어있게 됩니다. 그래서 함부로 얘를 만지면은 어떻게 되냐면 큰일 나는 거죠. 윈도우즈가 실행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함부로 만지면 안 됩니다. 좀 이제 컴퓨터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레지스트리 편집해가지고 막 이것저것 해보고 하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자, 중요 정보가 있으므로 문제가 있는 경우에 시스템이 부칭 안 될 수 있으니까 건드리지 마라. 그 다음에 각 사용자의 프로필하고 IRQ가 뭐였어요? 이게 인터럽트 주소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정보들, 그러니까 하드웨어의 고유 속성들을 우리가 여기서 다 관리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얘네 변경하면은 백업한 후 해야 된다. 됐죠? 다음에 레지스트리 내용은 기계어로 되어 있어서 일반 문서 편집기로 할 수 없고 알리지 에디트와 같은 얘네 편집기로 사용해야 된다. 얘네 내용은요, 여기에 윈도우즈 안에 시스템 32의 컴피그 폴더에 여러 개 파일로 저장이 된대요. 한번 볼까? 얘도 같은지요? 자, 여기에서 우리 C 드라이브에 윈도우즈의 시스템 32래요. 시스템 32 안에 여기에 보니까 여러 개 파일로 기록이 된대요. 시스템 32의 컴피그니까 C를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은 C. 야, C로 시작하는 컴피그 어디냐? 자, 컴피그 여기 있군요. 여기 안에 들어가면 안 된대요.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가 보니까 이러한 내용들, 우리 레지스트리의 정보가 저장이 돼 있게 됩니다. 사용자 프로필과 관련된 것은 MT 유정 파일에 저장되는데 얘는 도큐먼트 앤 세팅 하위에 들어있대요. 뭐 이거는 것까지 보진 않으셔도 되는데 그냥 나왔으니까 한번 볼게요. 여기에 보면은 뭐라 그랬어요? 도큐먼트, C 드라이브의 도큐먼트인데 사실 이게 도큐먼트 여기에 있군요. 여기에 뭐 들어갈 수가 없게 돼 있네요. 들어갈 수가 없고 여기 안에서 우리가 다 하나씩 저장이 돼 있다. 왜냐하면 계정 정보가 탈취가 되는 순간 이 컴퓨터는 해킹당하는 거니까. 레지스트리 변경으로 인해 컴퓨터 시스템 이상이 생긴 경우에 사용한 레지스트리로 복원할 수가 있어요. 백업해 놓으면 복원이 가능하겠죠. 자, 레지스트리 설정 오류로 인해 부팅이 안 되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복원하기 위해서 고급 부팅 옵션에서 마지막 성공한 구선, 우리 앞에서 잠깐 봤었어요. 그치? 그렇게 하고 하면 된대요. 근데 보통은요 안 돼요. 그치? 그래서 보통은 그냥 윈도우를 다시 설치해버리죠. 요즘에 윈도우즈 10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예전에 제가 한참 이게 관심이 많아가지고 막 이것저것 해볼 때는 안 되더라고요. 자, 레지스트리 정보는 수정 및 삭제가 모두 가능하고 복원하기 위해서는 백업해놔야 된다. 이게 중복된 내용이네요. 자, 윈도우즈에서 레지스트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레지스트리 파일은 윈도우즈의 부팅과 관련된 파일과 시스템 관련 프로그램 설정 파일로 구성되어 있다 그랬는데 윈도우즈 부팅 관련 파일은 아니죠. 그래서 그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에 대한 정보들이 들어있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다음에 윈도우즈의 레지스트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거 뭐 앞에서 다 본 내용들입니다. 정보를 수정할 수 있으나 삭제는 할 수 없어 언제든지 레지스트리 복원이 가능하다 그랬는데 삭제도 가능해요. 백업도 가능하고 리스토어도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앞에서 우리가 뭐 깊숙한 어떤 내용들을 많이 봤지만 사실은 문제를 딱 보니까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아시겠죠? 공부를 할 때는 이 지문에 너무 그 텍스트에 이게 집중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 지문 텍스트에 너무 집중을 하다 보면 진짜 중요한 걸 놓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교재를 구성을 할 때 이론하고 바로 밑에 문제를 넣은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자, 시스템 구성 유틸리티 이것도 많이 쓰십니다. 시작 메뉴 프로그램 및 검색 창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검색이죠. 검색에서 아까처럼 똑같이 ms config 쳐보세요. 그래서 ms config 이렇게 쳐주시면은 여기에 이렇게 시스템 구성 좀 기다려야 돼요. 자, 이렇게 시스템 구성 창이 보이게 되고요. 여기에 보면 이제 시작 모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윈도우즈 시작하는 모드입니다. 정상 모드로도 되고 진단 모드, 선택 모드. 이거는 이제 기본은 정상 모드인데요. 여기에 있는 이제 선택 모드 같은 경우에는 내가 시스템 서비스를 로드하거나 시작 뭐 항목을 로드할 때 내가 선택을 해서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이제 부팅 탭에 가보게 되면 여기에 이제 우리가 현재 이제 설치된 운영 체제가 얘 하나인 거예요. 그지? 그래서 여기서 안전 부팅을 우리가 선택할 수도 있고 GUI 부팅 없이 할 수도 있고 부팅 로그도 할 수가 있고 뭐 등등 있는데 그냥 그림만 보세요. 뭐 여기에 뭐가 있고 이런 건 모르셔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는 현재 실행 중인 프로세스들이에요. 여기에 프로세스들이 쭉 나열이 돼 있는 거고 각각 제조업체 지금 프로그램들이 지금 윈도우즈가 실행되면서 이렇게 많은 애들이 기본적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시작 프로그램도 우리가 이제 여기서 변경이 가능을 해요. 그래서 우리 시작 프로그램 또 눌러주면 작업관리자 창에서 시작 프로그램들이 쭉 나열이 돼 있거든요. 그러면은 얘네 여기서 사용 안함 이렇게 해주면 얘는 중지가 돼 있군요. 그래서 이렇게 사용 안함을 해주게 되면 얘네들이 이제 시작할 때 같이 부팅이 될 때 실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네가 해제가 되는 거고 도구 쪽에 가보시면은 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만 정리해 주세요. ms config 입력한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마이크로소프트 config, 컨피그레이션이 설정하다라는 의미잖아요. 자, 일반 부팅 서비스 시작 프로그램 도구 탭으로 구성되고 여기에 보시면은 시작 모드만 좀 정리하고 계세요. 그래서 정상 모드는
모든 장치 드라이버 및 서비스를 로드하고요. 진단 모드는 기본 장치 및 서비스만 로드하고, 선택 모드는 시스템 서비스 로드, 시작 모드, 시작 항목 로드, 뭐 원래 부팅 구성 사용 뭐 이런 애들이 있다. 간단히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부팅 탭은 우리 앞에서 이제 멀티 부팅이라는 거 배웠었잖아요. 뭐 그것하고 이제 관련이 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안전 부팅이라고 해서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우리가 이 옵션을 변경을 해서 안전 부팅으로 부팅할 수 있다라는 거죠. 간단히 문제를 볼게요. 지엽적으로 그냥 너무 이런 내용들은 아니고 그냥 문제에 나오는 용어들만 여러분들 정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빨리빨리 넘어가자고요. 자, 다음 중 윈도우즈가 실행될 때, 시작될 때 자동으로 실행되는 응용 프로그램 중에서 일부 프로그램을 자동으로 실행되지 않도록 설정하기 위해 할 때는 MS 컴피그에서 우리 시작 프로그램 변경할 수 있는 거 있었죠? 또는 프로세스도 죽일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어디 갔냐? 우리가 지금 MS 컴피그 창 닫았나요, 저희가? MS 컴피그 이렇게 해서 내 컴퓨터가 좀 느려졌다 그러면 서비스에 가셔가지고요. 이건 이제 요령입니다. 그래서 모든 마이크로소프트 서비스 숨기기 이렇게 해놓으시고 그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프로세스는 꼭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 지금 얘네들을 우리 뭐라고 하냐면 데몬이라고 그래요. 데몬은 뭐냐면 이가 부팅되면서 주격 장치에 있으면서 계속 윈도우즈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애거든요. 그래서 실행 중인 얘네를 죽여버리면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고 나머지 여기에 모두 이렇게 해가지고 모두 사용 안 함. 저는 지금 다 해놓은 거예요. 왜냐면 컴퓨터가 느려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모두 사용 안 함. 이렇게 해주게 되면, 이렇게 하고 재부팅을 한번 해주게 되면 컴퓨터가 좀 빨라지죠. 함부로 만지지 마라. 자, 다음 중 시스템 구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자, 윈도우즈가 제대로 시작되지 않는 문제를 식별하도록 도와주는 고급 도구이며 문제를 찾아 격리시키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서비스나 이런 아니면은 시작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제거할 수가 있고 부팅에 관한 것도 할 수 있었다. 그림으로 머릿속에 그냥 그리고 계세요. 시작 모드 중에서 선택 모드는 기본 장치 및 서비스로만 윈도우즈를 시작하여 발생된 문제를 진단하는데 유용하다 그랬는데 여기에서 이제 선택 모드는 기본적으로 가는 게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선택 모드는 시스템 서비스 로드나 여기에 나오는 대로 이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나오는 진단 모드에 해당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게 보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를 진단하는 데 쓴다 했으니까 얘는 진단 모드에 대한 설명이 되겠죠. 그래서 나머지 하나 한번 쭉 읽어 보시고요. 아닌 애들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문제가 한 번만 출제가 된 애이기 때문에 참고만 해주세요. 자, 윈도우즈 작업 관리자. 작업 관리자는 우리 어떻게 실행하나요? 그래서 현재 실행 중인 프로세스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자, 그래서 뭐냐면은 우리 시작 메뉴에 있는 이 맨 밑에 있는 얘를 작업 표시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얘를 마우스 오른쪽 눌러주시면은 여기에 보시면은 작업 관리자라고 하는 애가 나와요. 그래서 작업 관리자 실행하면은 현재 지금 실행되고 있는 프로그램들인 거예요. 그래서 백그라운드 프로세스들 보면 이게 지금 현재 계속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멀티 프로그래밍 이런 거 배웠잖아요. 그러면서 운영체제 내에는 여러 개의 프로세스들이 지금 돌아가고 있다. 데몬 형태로 전문 용어로 이야기하면 전문 용어로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 그래서 얘네가 이제 부팅되려면 주기억 장치에 올려져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얘네가 다 지금 주기억 장치에 올려져 있는 거고 현재 여기에 이 상태에 CPU나 메모리, 디스크 사용, 네트워크 사용에 대한 정보들을 우리가 다 볼 수가 있어요. 이제 GPU는 그래픽 카드예요. 그래픽 카드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성능 쪽에 가보면은 이렇게 CPU나 메모리, 디스크, 이더넷은 이제 인터넷 네트워크를 얘기하는 거고 얘네들을 볼 수가 있고요. 앱 기록, 지금 현재 앱이 얼마나 오랫동안 실행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 네트워크는 얼마나 쓰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 정보를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시작 프로그램 여기서도 우리 앞에서 봤던 애죠. 그 다음에 사용자, 현재 내가 지금 로그인한 사용자 혼자니까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고요. 세부 정보 해가지고 여기에 지금 뭐 실행되고 있는 얘가 이제 슈퍼바이저 호스트예요. SVC 호스트. 얘가 꼭 실행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가끔 가다가 그 악성 프로그램이 깔리면 이 슈퍼바이저 호스트가 이상하게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때는 윈도우즈를 포맷해야 되는 그냥 참고적으로만 기억하세요. 자, 서비스 가보면은 현재 이제 우리가 이제 윈도우즈가 돌아가는데 필요한 서비스 프로그램들. 그쵸? 우리 서비스 프로그램이라는 거 배우셨죠? 얘네들이 지금 여기에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문장들을 보면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얘는 출제될 가능성이 꽤 높은 애입니다. 자, 컴퓨터에서 현재 실행 중인 프로그램과 프로세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응답하지 않는 프로그램을 종료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프로세스 중에 다운되면은 여기에 제가 이거 한글이 다운됐다. 그러면 우클릭해가지고 강제 종료해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안 되겠지, 지금은. 저장 한번 누르자. 자, 그다음에 실행은요. 작업 관리 시작을 선택하거나 컨트롤 알트 대를 많이 누르진 않고요. 작업 관리자를 선택하고 뭐 이렇게 한다 그러는데 이거는 그냥 작업 표시줄에서 수정을 좀 할게요. 이거는 공용이니까 작업 표시줄에서 마우스 우클릭 하고 여기서 작업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 아까 봤던 이제 성능 탭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있다라는 거 앞에서 봤기 때문에 굳이 텍스트로 우리가 보지 않겠습니다. 이건 이제 윈도우즈 7에 대한 화면이고 우리 윈도우즈 10은 이렇게 성능이 이런 식으로 약간 좀 더 예쁘게 표시가 되죠. 근데 항목은 똑같아요. 그래서 뭐 크게 다르지 않다 보시면 되겠고 이미지는 제가 일부러 변경은 안 했어요. 변경할까요? 자, 그거는 제가 강의 끝나고 생각해 볼게요. 자, 응용 프로그램 탭은 윈도우즈 10에서는 앱 기록이 되겠죠. 앱. 이 앱들 이쪽으로 이름이 바뀐 거네요. 그러니까 얘는 사실 지금 보지 않아도 되겠네요. 왠지 아시죠? 이름이 바뀌었어요. 사용자 탭에 가보면 현재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사람을 확인할 수 있었죠. 자,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윈도우즈의 작업 관리자에서 실행 가능한 작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 네트워크의 작동 상태를 확인하고 수정할 수 있다 그랬는데 이거는 작업 관리자에서 할 수 없어요. 그냥 네트워크에 대한 정보는 우리 뭐에 있어 있냐면 지금 현재 네트워크의 사용률만 확인이 가능한 거예요. 사용률. 됐죠? 자, 나머지 얘네들은 한번 읽어보시면은 딱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윈도우즈에서 작업 관리자에서 실행한 작업이 아닌 것은 그랬어요. 실행 중인 프로그램을 닫지 않고 사용자를 전환할 수 있다 그랬는데 여기서는 사용자 전환이 안 돼요. 작업 관리자에서는 우리 사용자가 있긴 있지만 여기에 이제 사용자에 대한 정보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고 연결을 끊어버릴 수는 있어요. 얘를 그냥 로그아웃 시켜버리는 거죠. 그래서 사용자 변경이나 이런 건 되지 않고 실행 중인 프로그램을 또 닫지 않고 작업 전환을 할 수는 또 없어요. 이 계정 앞에서 우리가 봤던 사용자 계정을 전환할 때는 꼭 프로그램을 모두 닫고 그 다음에 전환이 해야 되는 거죠. 됐죠? 얘네 정보 확인할 수 있고요. 둘 이상의 사용자와 컴퓨터 연결되어 있는 경우 확인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 메시지도 보낼 수 있대요. 이거 한번 참고해 보세요. 근데 되냐? 메시지 보내는 게 되냐? 여기에서 지금 하나밖에 없어서 확인이 안 되네. 보낼 수 있으면 한번 채팅을 하는 건데. 자, 요거는 우리 앞에서 봤던 거고요. 윈도우즈의 윈도우즈 작업 관리 창에서 수행할 수 있는 작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용자 계정 추가 삭제는 앞에서 우리 사용자 계정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일맥상통한 애니까 문제 지우겠습니다. 그죠? 위에서 나오는 것처럼 일맥상통한 애들이라서 제거해 버리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번에는 방화벽이에요. 이제 방화벽이라고 하는 게 뭐죠? 파이어월이에요. 불나는 거를 다른 쪽으로 확산하지 못하도록 철문을 만들어 두잖아요. 건물 같은 경우에. 그것처럼 외부에서 침투하는 거예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외부에서 네트워크를 타고 내 컴퓨터에 침입해서 뭔가 나쁜 짓을 하는 것을 막도록 하는 것이 바로 방화벽입니다. 안쪽에서 나가는 거를 체크하지 않고 안에 있는 건 체크하지 않아요. 바깥에서 들어오는 것만 해요. 이것만 아시면 모든 문제를 다 풀 수가 있어요. 다 이 문제만 나오더라고요. 자, 방화벽이라고 하는 애는 이렇게 되는 거고요. 우리 제어판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래서 제어판에서 범주에서 큰 아이콘에서 윈도우즈 방화벽이죠. 자, 어디 있냐? 여기 있네요. 윈도우즈 디펜스 방화벽. 이렇게 해서 가보면 화면이 똑같아요. 여기에서 방화벽을 설정할 수 있다라는 거. 그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들어오는 연결은 허용되는 앱 목록에 없는 모든 앱을 연결 차단한다. 뭐예요? 들어오는 거예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걸 막는 겁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죠. 이렇게 있다라는 것이고 다른 컴퓨터에서 사용자 컴퓨터로 들어오는 정보를 제한해서 사용자가 컴퓨터를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사용자 컴퓨터를 무단으로 접근하려는 사람이나 바이러스나 웜을 포함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방어막을 제공한다. 대신에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런 문제 때문에 얘네를 검증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네트워크의 부하가 증가하는 단점은 있지만 이 시스템을 보호하는 데는 좋다. 윈도우즈 방화벽 사용 시 일부 프로그램에 대해서만 예외를 지정을 해서 예외를 지정된 프로그램은 방화벽을 통과할 수 있도록 한다. 좀 전에 잠깐 화면에서 허용된 애들만이라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거기다 허용을 넣어주면 되겠네요. 방화벽을 통과한 것과 통과하지 못한 것을 우리 로그 파일로 저장을 한대요. 자, 제어판에 이게 시작 이거 빼죠. 그죠? 제어판에 윈도우즈 방화벽도 아니고 윈도우즈 디펜스 방화벽으로 바뀌었는데 여기다 가로로 이렇게 해줄까요? 디펜스 이렇게 해주면 되나요? 스펠링 맞냐 근데? 자, 여기 위에서 한번 확인해 봐야 돼요. 윈도우즈 디펜더구나. 디펜더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죠. 얘네는 이거는 윈도우즈 7이고요. 이것까지 포함하면 윈도우즈 10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방화벽에 고급 기능을 설정할 수가 있대요. 뭐 이런저런 애들 있다. 그래서 네트워크 연결 설정, 사용자가 네트워크를 사용할 수 있는 네트워크에 실행되는 서비스별로 방화벽 사용 여부, 즉 각각 사용하는 어떤 그런 액세스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서비스들이 있는데 걔네를 선별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보안 로깅은 얘네 좀 전에 봤듯이 로그 파일, 로그 파일이라고 하는 게 기록이에요. 출입 기록. ICMP라고 하는 거는 뒤에서 우리가 또 배우게 될 텐데 네트워크 컴퓨터 사이의 오류 및 상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설정하고, 방화벽 설정은 기본값으로 돌릴 때 사용한대요. 기본값 설정이라는 애가 있나 봐요. 여기에 기본값 설정, 여기 있네. 기본값 복원. 이렇게 하면은 원래 있던 것으로 할 수 있대요. 그래서 이것도 이름이 두 가지네요. 복원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지?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나오진 않겠다, 그지? 명칭이 다르기 때문에. 자, 보안이 필요한 네트워크의 통로를 단일화해서 관리함으로써 외부의 불법 침입으로부터 내부 정보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거다. 내부 네트워크에서 외부로 나가는 패킷은 그대로 나가고요.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오는 패킷들을 체크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때요? 그리고 또 엄밀히 체크해가지고 인증된 패킷들만 통과할 수 있도록 해서 정보 유출을 막는 보안 시스템이다. 방화벽은 역추적 기능이 있어가지고 외부 침입자를 역추적하여 흔적을 찾을 수 있다. 뭐 때문에요? 로그 파일로요. 방화벽의 접근 제어, 인증 암호화 같은 기능으로 네트워크 보호할 수 있고요. 방화벽 시스템을 이용하더라도 보안에 완벽한 것은 아니고 내부로부터 불법적인 해킹은 막지 못해요. 이게 내부적인 건 뭐냐면 우리 사무실에 들어와 가지고요. 내 컴퓨터 켜가지고 자료 빼가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자, 이거는 우리가 앞에서 봤던 거고, 여기에 보면 허가하는 패킷 필터링이나 게이트웨이 방식들이 있다. 이게 그냥 참고적으로 아시고요. 방화벽 시스템은 내부와 외부로부터 불법적인 해킹을 완전히 차단한다 그랬는데 내부적인 거는 할 수 없다고 얘기했죠. 왜? 사무실 들어오면 안 된다니까. 자, 윈도우즈에서 윈도우즈 방화벽, 윈도우즈 디펜더 방화벽이 수행하는 작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 됐는데 답만 한번 볼게요. 위험한 첨부 파일이 있는지 전자메일을 사용자가 열지 못하게 한다 그랬는데 이 메일을 여는 것과 방화벽은 좀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뭐냐면 방화벽은 고의적으로 외부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침투해서 들어오는 겁니다. 컴퓨터로. 근데 이 메일을 열어가지고 하는 것은 얘는 바이러스 감염이나 아니면은 뭐랄까 해킹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얘가 만약에 메일을 사용자가 열지 못하게 아예 한다 그런 건 자체가 웃기잖아요. 예? 구더기 무서워서 된장 못한 거는 그런 상황은 좀 말이 안 되니까. 또 이제 예전에 아주 자주 출제됐던 디스크 조각 모음인데요. 요즘에는 또 이게 약간 좀 애매한 게 SSD는 디스크 조각 모음을 하지 않아요. 자기 디스크에서만 우리가 나오는 앤데 그냥 간단하게만 볼게요. 요즘에 워낙 SSD를 많이 쓰시니까 SSD는 자기 소자잖아요. 플래시 메모리니까 조각 모음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냥 순서대로 그냥 들어가고 자기가 알아서 찾아서 하니까. 근데 옛날 하드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각 트랙하고 섹터라는 게 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잠깐 설명만 드린다고 하면 예전에는 자주 디스크 조각 모음 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요즘에는 그럴 필요는 없죠. 자기 디스크, 하드디스크는 이게 동그랗게 생겼어요. 안에 판이 있어요. 그리고 중심 원이 있고요. 이렇게 트랙이 있습니다. 트랙이 있고 얘네 섹터가 있어요. 그래서 각각 물리적인 주소가 있어요. 얘가 9트랙에 36섹터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얘네가 내가 어떤 프로그램을 막 이렇게 설치했어요. 그래서 순서대로 막 설치해가지고 채워지다가 중간에 어떤 프로그램을 지운 거야, 얘를. 그럼 이 공간이 남잖아요. 그럼 다음에 새로운 프로그램을 설치할 때 여기부터 채워지거든요. 이런 게 자꾸 반복되다 보면은 이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전혀 다른 데 떨어져 있게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MS 오피스를 설치했는데 이 부분에도 설치가 되고 이 부분에도 되고 이 부분에도 되고 이 부분에도 되고 이 부분에도 되고 이런 상황에 벌어질 수 있다고요. 그러면은 이 하드디스크를 읽어낼 때 인접한 위치에 있는 애들을 빨리 찾아내는 게 좋잖아요. 근데 그게 아닌 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재정렬하는 것이 디스크 조각 모음, 바로 디프라그먼트. 이게 옛날 도스 시절부터 있던 프로그램입니다. 얘인 거죠. 그래서 얘네를 또 다른 말로 단편화라고 해요. 그래서 조각난 애들을 통합한다. 디스크 조각 모음 실행 결과로 시스템은 파일과 폴더를 빠르게 액세스할 수 있다. 그냥 이렇게만 기억하세요. 근데 할 수 없는 것들은 CD롬이나 DVD, 블루레이 이런 네트워크 얘네들은 우선 CD롬은 재정렬을 못 하잖아요. 이미 구워져 있기 때문에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은 요거 하나 기억하셔야 되겠다. 자, 디스크 조각 모음 전후에 하드디스크의 가용 용량에는 변화가 없대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 뭐 보여드려야 되겠네요. 그래서 될지는 모르겠어요. 제게 이제 SSD라서 이 속성에 가보시면은 이게 우선 디스크 정리가 있고 도구에 가보면 여기에 오류 검사 여기 있네요. 최적화하는 거. 그래서 이렇게 최적화해가지고 여기에서 최적화를 누르면 디스크 조각모음이라는 명칭을 안 쓰고 최적화라고 쓰는군요. 얘를 누르게 되면 여기에 있는 애들이 정보가 바뀌게 된다. 근데 여기에 보이시죠? 반도체 드라이브라고 나오죠? 그래서 최적화가 필요하기는 한데 실제적으로 최적화할 필요는 없죠. 그래도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보면은 뭐 최적화 눌러봐야 금방 되잖아요. 그래서 뭐 이 SSD 같은 경우는 워낙 빠르고 하기 때문에 굳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윈도우즈가 지원하지 않는 압축 프로그램은 또 안 된대요. 그래서 간단히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컴퓨터가 하드디스크를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처 방법. 디스크 조각 모음하고 인식 못하는 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디스크를 인식 못하는 거는요. CMOS 셋업에서 하드디스크 설정 내용이 잘못되는 경우인데 요즘에는 이런 경우도 없어요. 아주 옛날에는 하드디스크 꽂고 나서요. CMOS에 들어가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트랙하고 섹터하고요. 얘네를 다 입력해야 됐어요. 숫자로. 요즘엔 자동 인식하잖아요. 아주 기억납니다. 새록새록합니다. 하드디스크를 샀는데 얘를 인식시키려면 CMOS에 가가지고 얘네 그 위에 스티커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섹터 트랙 얘네를 입력 정확히 해야지 숫자 하나라도 틀리면 얘를 인식 못해요.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백신 프로그램으로 바이러스 향한 것인지 검증하고 전원 연결 상태도 확인을 한대요. 뭐 그런 것들은 필요하겠죠. 자, 윈도우즈에서 사용하는 디스크 조각 모음. 지금 윈도우즈 7에서는 그렇지만 지금 우리 뭐였어요? 여기에 지금 얘네 좀 내려보자. 자, 다음 중 윈도우즈에서 시스템 도구로 사용되는 디스크 조각 모음 또는 우리 뭐였어요? 윈도우즈 10에서는 디스크 최적화였죠. 네,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여기에 보면 디스크 조각 모음을 이용하여 하드디스크에 조각난 파일이나 폴더를 통합할 때 볼륨이 여유 공간도 통합되기 때문에 새 파일이 조각날 가능성이 높아진다? 아니죠. 적어지죠. 그죠? 잘못된 설명입니다. 할 수 없는 애들 여기 뭐예요? 대상으로 오른 것 수행할 수 있는 거군요. 있는 것은 외장 하드 이게 하드는 가능해요. 근데 CD롬이나 이런 것들 네트워크 드라이브는 안 된다라는 거. 자, 문제 해결 부분입니다. 문제 해결. 하드디스크의 용량 문제. 불필요한 파일은 백업한 다음에 하드디스크에서 삭제한다. 저는 아예 하드디스크 별도로 외장 백업 파일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처럼 SSD만 쓰고 있어요. 전기세 아끼려고. 자, 사용하지 않은 윈도우즈 구성 요소를 제거하고 휴지통에 있는 거 지우고 디스크 정리. 좀 전에 제가 잠깐 보였을 텐데 그냥 지나가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에서 디스크 정리를 누르면 여기에 불필요한 파일들이 쭉 나와요. 그래서 얘네들 우리 몽땅 이렇게 선택해가지고 얘네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서 정리 이렇게 하게 되면 불필요한 파일들을 정리해 줍니다. 휴지통도 치워주고 이것저것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네. 자, 메모리 용량 문제는요. 여기에서 시작 프로그램 앞에서 잠깐 보셨잖아요. 얘네 없애주는 거, 또 아까 잠깐 봤던 서비스 없애주는 거 이런 것들만 해도 컴퓨터가 엄청 빨라집니다. 자, 여기에 성능을 해가지고 가상 메모리 크기를 앞에 시간에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시스템의 고급 탭에서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제어판에 시스템이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 시스템에 가가지고 여기에 설정 변경에 가서 고급 탭에 가보면 우리 가상 메모리 여기서 변경 가능하다 했잖아요. 그래서 어디 있냐? 여기 있네요. 여기에서 가상 메모리를 고급에 가서 조금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작업량에 비해 메모리가 적은 경우에 메모리 추가 설치한다. 부팅 속도나 컴퓨터 속도가 느려진 경우에 백신 프로그램으로 바이러스 점검하시고요.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에 케이블 연결을 확인한다 했는데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자, 하드디스크로 부팅이 되지 않는 경우 USB나 CD롬을 부팅해서 하드디스크의 손장 점검을 해준다. 그 다음에 운영체제 다시 설치한다 라는 거. 하드웨어 정보는 노란색 정보가 표시가 나타나면 수동으로 설치하거나 드라이버 업그레이드 한다. 이건 우리 앞에서 장치 관리자에서 봤죠. 모니터 화면이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모니터 꺼져 있는지 당연한 내용이죠. 그래서 이렇게 확인해 주면 된다라는 거죠. 자, 프린터가 작동되지 않는 경우 연결되어 있지 않는지 확인한다. 연결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하드디스크로 부팅이 되지 않는 경우 이렇게 한다. 모니터 화면이 보이지 않는 경우 이렇게 한다. 프린터가 작동되지 않는 경우 이렇게 한다. 컴퓨터 속도가 심하게 느려진 경우 메인보드 또는 하드디스크를 교체한다. 근데 너무 심하게 느려진 거잖아요. 컴퓨터가 원래 느린 게 아니라 느려진 거예요. 이건 바이러스 문제나
다른 하드디스크에 배드 섹터가 있거나 하는 경우거든요. 이때는 점검을 해줘야 되겠지요. 자, 왕도목 내용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은 수풀 기능이 뭔지 아시죠? 우리가 인쇄를 할 때 빨리 인쇄하기 위한 게 아니라 인쇄 중에 내가 다른 작업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게 수풀이다. 인쇄 대기열에서는 우리 대기 중인 문서는 다른 프린터로 보낼 수 있지만 인쇄 중이거나 인쇄 중 오류가 발생한 애는 다른 데로 보낼 수 없다. 문서 취소할 수도 있고 삭제할 수도 있다. 여기에서 용지 방향 및 공급 이런 거는 우리가 변경할 수 없다. 이미 날아간 거는. 이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취소 누르고 대기 중이니까 아직 인쇄 중인 게 아니잖아요. 취소하고 다시 날려야 됩니다. 기본 프린터는 한 대만 할 수 있고 네트워크 프린터도 기본 프린터로 할 수 있고요. 자, 레지스트리 같은 경우 뭔지 아시죠? 계층적 데이터베이스다. 자, 여기는 모두 삭제도 가능하고요. 복원 백업도 해놓아야 된다. 라는 내용이고, 작업 관리자는 현재 지금 실행 중인 작업들을 확인할 수 있는 애고, 자, 방화벽 같은 경우에는 외부의 침입은 가능하지만 내부에 해당하는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 디스크 조각 모음은 얘네 인접한 애들을 우리가 정리할 때 사용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은요, 다른 거 필요 없고 제가 이렇게 왕두목 뒤에 붙여드리잖아요. 난 너무 시간이 없어. 그럼 이것만 확 체크하고 위에 있는 문제들 딱딱딱 풀어보고 끝. 이렇게 해주셔도 됩니다. 특히 일과목은 더 그래요. 그리고 나중에 최신 기출 문제 한 6회 정도 살펴보시면은 간단하게 우리가 풀어볼 수 있다. 합격할 수 있다. 풀어볼 수 있다가 아니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감사합니다.